그럼 먼저 첫 번째 연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번의 벤처 성공 경력으로 스타트업 기업인들의 우상이 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. 그리고 IT 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분인데요.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또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게임 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구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.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님께서 오늘 첫 번째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. 배틀그라운드 탄생까지 30년, 한상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교류 확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첫 번째 강연자입니다. 장병규 위원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소개받은 장병규입니다. 제 이제 관객분들이 이렇게 오신 분들의 모습을 갖다 제가 좀 볼 수 없는데요. 좀 원래 이제 교감하면서 대화하는 걸 훨씬 좋아하긴 하는데, 여하튼 포맷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교감이 좀 덜 되더라도 양해를 갖다 좀 부탁드립니다.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뭐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뭐 교훈적이거나 라는 얘기보다는 좀 지난 30년 동안 온라인 게임 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런 걸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대회를 하고 있는 한상의 네트워크, 그리고 글로벌 하면서도 로컬 하면서도 느슨한 인맥 관계,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우선 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려야 이런 얘기들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굉장히 많은데요. 설명하는 키워드를 얘기 드리면 저는 공대생이고 전산학과를 나왔습니다. 그리고 처음 개발자,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스타트업 벤처를 시작을 했었고요. 그리고 IT 쪽 있다가 온라인 게임 쪽도 했었고, 그리고 초기 기업 벤처 투자, 민간 자금을 가지고 초기 기업 벤처 투자한 것도 병행했습니다. 한 1년 정도 됐는데 현 정부 출범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관련한 위원장도 지금 역임하고 있습니다. 백그라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다. 다만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, 스타트업, 벤처, 기술 쪽의 백그라운드가 좀 강하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.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어쩌면 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.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요. 근데 아마 대부분이 스타크래프트는 아실 것 같아요.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블루홀에서 만든 게임인데 스타크래프트보다 훨씬 많이 팔렸습니다. 최근에는 e스포츠로 발전하고 있기도 하고요. 제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블루홀에서 배틀그라운드를 탄생을 시켰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블루홀만의 힘이 아니라 지난 30년간 한국이라는 나라 내지는 조금 더 넓게 보면 범한국계라는 것이 늘어나면서 이런 큰 성공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약간 역사 여행 같은 거 갖다가 좀 캐주얼하게 한다,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
머리를 갖다 식힌다라는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한국에서 혁신적 벤처가 탄생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다. 아마 세 가지 꼭지 정도 역사를 보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외에 극초기 기업 투자하는 것도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약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쭉 1980년 초반부터 네트워크 구축부터 90년대 후반에 인터넷과 관련된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전 세계로 퍼지는 기업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탄생을 해서 펍지 같은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같은 것들이 됐습니다. 개별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요. 이 모든 역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. 즉 배틀그라운드 탄생까지 뭐 그 이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만 따지더라도 80년부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예를 들면 저희가 보면은 인터넷의 시초가 되는 TCP/IP 방식의 인터넷 연결한 게 한국이 미국 다음 두 번째입니다. 그만큼 시도가 빨랐다는 거죠. 선구자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당시 인터넷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것인지 온라인 게임으로 발전할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. 하지만 30년 전에 선구적인 연구 개발을 하는 분들이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을 연결을 갖다 한 게 현재 어떻게 보면 온라인 게임 인더스트리의 시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. 그에 맞춰서 뭐 KT라든가 아니면 카이스트 같은 이공계 중심의 학과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전산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투자를 받고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도 이걸 굉장히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. 이런 맥락에서 저는 저 중간에 있는 1995년도인데요. 1995년도에 팀 버너슬리가 처음 웹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그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94년 후반입니다. 94년 후반에 웹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는데 전 세계적으로 웹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인 나라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웹코리아라는 자발적 모임은 1995년에 만들어졌거든요. 즉 웹이라는 개념이 거의 탄생하자마자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. 왜 그런 거냐? 그만큼 앞선 연구 개발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. 이때 맞춰서 카이스트에서는 학내에서는 인터넷이 다 됐었었죠. 이건 예전 제 사진인데요. 예, 대학교 때 뭐 동아리방에서 그때도 학과 공부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짜고 뭐 이제 기술 개발하고 이게 저는 일이었는데요. 보면은 카이스트는 학내 분위기도 굉장히 오픈돼 있어서 학생인 제가 만든 수강 신청 시스템을 학교에서 실제 사용해 주셨습니다. 학생이 만든 시스템을 학교가 사용한다는 건 말이 쉽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아니거든요. 예, 그 당시에 카이스트의 교수님들이나 전자계산소에 있던 분들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고 여러 가지 시도를 갖다가 해주셨고 해서 저는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. 이런 어떤 1980년부터 1995년까지 한 10여 년, 15년 정도의 R&D 기간과 초기 태동 시기를 거쳐서 199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현재 인터넷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혁신 기업들이 탄생을 했습니다. 그 아주 근본적인 거는 그전에는